누군가 전철비를 빌려주실 수 없나요? 거리에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운데 가장 가난한 여고생만이 1,000원을 건넸습니다. 그 후 그녀는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는 도시 한쪽 끝에 있는 낡은 아파트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김지우. 지친 엄마의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우야, 왔구나. 밥 차려놨다. 엄마는 사라진 아빠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몸을 혹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오셨어요? 응, 괜찮다. 그때 엄마가 지우의 손에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오랜 시간 일로 거칠어진 엄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끔은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울렸습니다. 요즘 유행하잖니? 버블티 같은 거 늘 참기만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의 말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지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야말로 자신의 옷은 몇 년째 사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마트에서 가장 싼 것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렵게 마련한 돈, 이런 돈을 나 혼자만 즐기는데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에게는 이 1,000원을 함께 쓸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사실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목까지 나왔던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엄마를 슬프게 하는 것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기뻐. 지우는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반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잘 됐네요. 그래, 잘 됐구나. 재미있게 놀다 와. 엄마는 마음 깊숙이서 우러나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지우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1,000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부적처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교실 분위기는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여학생 그룹이 스마트폰을 보며 킬킬 웃고 있었습니다. 봐봐, 이 신상 화장품 진짜 예쁘지 않아? 주말에 사러 가자. 좋아. 아, 그 전에 역 앞 카페 들르지 않을래? 그들의 대화는 지우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밤 특가 세일에서 어떤 식재료가 가장 싸게 나올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리에 끼어드는 것은 달 착륙보다 비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우, 저애 항상 혼자 있지 않아. 한 명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뭔가 어둡잖아. 교복도 너덜너덜하고. 가난하대. 우와, 옮으면 최악이겠다. 웃음소리가 울렸지만 지우는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얼굴을 들면 그들의 경멸하는 시선과 마주쳐야 하니까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종이 울려서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회색빛 메일을 보내던 어느 날 하교길, 사람들은 모두 밥비역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인파 한쪽 구석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역벽에 기대어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로 숨을 몰아쉬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보듯 잠깐 시선을 보낼 뿐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큰 도시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말이에요. 노인은 사라질 듯한 목소리로 계속 도움을 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잃어버려서 집까지 가는 전철비를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 목소리는 인파의 소음에 묻혀갔습니다. 지우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섭고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나아간 곳에서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지우야, 아무리 자신이 힘들어도 사람의 따뜻함은 잊으면 안 된다. 착한 성격 때문에 빚까지 떠안았다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정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야? 돌고 돌아서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야의 주머니 속에는 엄마가 준 부적 같은 1,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주면 돈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 할아버지를 그냥 두어도 될까요? 만약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잠깐이었습니다. 아니, 만약 엄마가 이 자리에 있다면 분명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나는 그런 엄마의 딸이고 싶어요. 어차피 쓸 예정도 없는 돈이니까.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지우는 온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저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으시다면 이걸 쓰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흐릿한 눈을 천천히 지우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과 내밀어진 1,000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번갈아 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당신의 소중한 돈일 텐데. 이런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괜찮아요. 지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게 엄마 가르침이에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성함만이라도. 정말 괜찮아요. 갚을 생각 마세요. 그보다 빨리 집에 가셔서 따뜻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등에 쏟아지는 강한 시선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노인이 지우의 얼굴과 교복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눈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운 이 노인이 누구인지도. 다음 날 점심시간,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됐습니다. 지우의 책상 위에 수많은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야? 김지우 책상을 쓰레기통으로 착각했나? 여학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난한 애들은 쓰레기 모으는 취미라도 있는 거 아니야? 웃기네. 웃음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고급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교실 전체의 시선이 일제히 창문 밖으로 쏠렸습니다. 뭐야, 저거, 검은색 센츄리. 학교 앞에 위압감을 풍기는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광택나는 칠흑 같은 차체가 둔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창문에 몰려들자 교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누구야?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곧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온 인물의 모습에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제 최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입은 그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서 있는 모습에 위엄이 넘쳤습니다. 저 사람, 어제 그 할아버지잖아. 왜 저런 차림으로? 지우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혹시 나를 찾으러 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숨을 죽이듯 학교 생활을 보내는 지우에게 주목받는 것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제발, 괜한 일 하지 마세요. 지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실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노인은 곧장 교사동으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담임 선생님이 당황한 모습으로 교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지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교실에 울렸습니다. 당장 교장실로 가거라. 빨리. 아, 역시 최악이다. 교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우에게 쏟아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전교생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중앙 소파에 그 노인이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평소 자신에게만 유독 심한 담임 선생님까지 석상처럼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등자그룹 회장 등자고 민수 등자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금색 글자가 방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민수는 지우를 알아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 쓴웃음을 지으며 어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는 휴일이어서 혼자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병인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듯 조용히 계속했습니다. 한동안 길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지갑이나 핸드폰이 들어있던 가방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도 안 좋고 연락할 방법도, 집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는 곧장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을 걸어준 것이 당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모르는 노인을 도우려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귀하고 용기 있는 일인지 당신의 진심에 저는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잊고 싶지 않아서 교복 색깔을 필사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비서에게 이 근처 학교를 모두 조사하게 해서 드디어 당신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세요. 당신의 앞날을 제가 보장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 유학 비용, 가족과의 여행, 뭐든지 좋습니다.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진 말에 지우는 그저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해외 유학, 마치 꿈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보답받을 일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보다 건강해 보이셔서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그때 민수의 시선이 지우의 발끝에 머물렀습니다. 몇 번이나 수선해서 계속 신고 있는 끝이 조금 다른 로퍼. 그리고 교복 소매에 있는 스스로 기워놓은 작은 구멍. 그는 지우의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더 이상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받아주세요. 민수가 꺼낸 것은 심플한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이름 없이 그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나 소중한 가족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곤란해진다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 어린 약속입니다. 지우는 그 박력에 압도되면서도 명함을 받았습니다. 따로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까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분에게 연락할 일은 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의 생각은 귀가하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파트 문이 밖에서 거칠게 발로 차였습니다. 엄마와 둘이 둘러앉은 초라한 저녁이 공포로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열어라. 있는 거 다 안다.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문고리를 걸어놨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몇 번의 충격 후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신발도 벗지 않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봐, 더 이상 못 기다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기자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알고 있겠지? 당장 전액 깔끔하게 갚아. 엄마는 떨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반드시 일해서 갚을게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을 지금까지 몇 번 들었는 줄 아나 다음 순간 남자는 무릎 꿇은 엄마의 머리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아, 엄마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선반에서 작은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만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지우가 어렸을 때 아빠가 아직 집에 있을 때의 몇 안 되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만해요. 엄마를 놔주세요. 뭐야, 이 꼬마는? 저리가. 지우는 갓난아기처럼 쉽게 튕겨나갔습니다. 등을 세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에서 엄마가 고통과 굴욕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분하고 미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한심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경찰. 안 돼요. 민사불개입이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절망이 마음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튕겨나간 충격에 교복 주머니에서 딱딱한 카드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민수의 명함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안 돼, 이런 일로 연락하면 안 되지. 그런 대기업 회장님은 이런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 그렇게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더러운 목소리가 지우의 귀를 찔렀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그 몸으로 제대로 갚아야겠어? 아직 쓸 만하잖아. 남자가 엄마에게 손을 대려 했습니다. 그 광경이 지우의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그저 엄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만은 절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필사적으로 민수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등자입니다. 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지우예요. 학교에서 만난. 지우는 울먹이며 더듬더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달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수는 침착했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소 아시죠? 그의 냉정한 목소리에 지우는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디에 전화하고 있어? 이 꼬마가. 핸드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억지로 밖으로 끌려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밖에서 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빠른 도착이었습니다. 10분도 안 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기 서 있는 것은 민수였습니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집안과 떨고 있는 모녀, 그리고 건방진 사채업자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방 전체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군요. 김지우 씨 남편이 남긴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분이. 뭐야, 너는? 상관없으니까 얼른 꺼져. 남자가 위협했지만 민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원금과 법에서 정한 상한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쳐서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남자는 현금을 보고 순간 얼굴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더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푼돈으로 끝날 줄 알아? 이 늙은이가. 그러면 안 되지.
얘기가 안 되잖아. 민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 모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등자다. 전화 너머에서 명백히 겁에 질린 공손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회장님. 이런 밤늦은 시간에 어찌 하셨습니까?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자네 은행이 융자하고 있는 아크스파이낸스라는 회사 알고 있나? 그 회사 직원이 제 소중한 지인 집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고 있다. 자네 은행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전화 상대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불상사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그 회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눈앞의 사채업자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거래 중단. 설마 우리 회사가? 민수는 전화를 끊고 그 차가운 눈을 남자에게 돌렸습니다. 자네 회사는 내일이면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하겠나? 죄송합니다. 남자는 허리가 꺾일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어가듯 뒷걸음질하더니 돈만 들고 방에서 도망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방에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엄마를 지우는 꽉 안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두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우 씨, 잘 용기를 내서 저에게 전화해줬군요. 저 돈은?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대 이래서 갚을게요. 반드시. 지우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당신이 저에게 준 1,000원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보답이 아니라 그네 나누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민수는 지우의 눈을 보며 마음 깊이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지금의 당신처럼 무언가로 고생하고 곤란해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손을 살짝 내밀어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눈물에 젖은 두 사람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어두운 악몽의 끝을 알리는 희망의 빛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 지우가 교실에 들어가자 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지우,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이야기 들었어. 그 유명한 등자그룹 회장님은 도왔다며? 차례차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단해, 지우야.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어제까지 지우를 괴롭혔던 학생들은 뻘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여학생이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른 척해서 미안해. 나도 지우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학생이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카페 가지 않을래? 버블티 같이 마시자. 지우의 눈에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에게 돌려받은 1,000원 엄마가 준 소중한 부적. 이제는 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지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과 후, 지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 친구들과 역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지갑에서 1,000원을 꺼냈습니다. 그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인생은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민수의 지원을 받아 지우는 무사히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 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정식으로 등자그룹에 취직했습니다. 엄마도 그룹 관련사에서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그때의 고생이 거짓말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우는 그날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그것은 회장님에게서 받은 빚을 다음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그녀만의 은혜 나누기였습니다.
사람의 정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지유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밝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